이렇게 임기가 1년 남은 당대표가 영구 금지라는 꼭 무슨 북한 노동당에서 정적들 숙청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해방 이후에 정당 중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징계를 감행하는, 그것도 선거에서 대패한 당의 당대표가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씬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장동혁도 징계, 이제 조경태 의원,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이제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뭐 국민의힘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징계 카드를 계속 윤리위를 재가동시키면서 이제 뭐 징계 카드를 막 휘두르고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징계 대상 중 하나인 조경태 의원이 이제 뭐 장동혁 대표를 또 윤리위원회에 이제 뭐 제소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친장계들만 이제 계속 이제 친한계를 대상으로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또 이제 제소하는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이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장 대표가 책임지지 않고 버티면서 뭐 이제 당을 더 수렁에 빠져놓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인데, 아무래도 뭐 이제 윤리위원장이 이제 장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이니까 사실상 뭐 징계 뭐 이 체제 안에서는 뭐 그게 뭐 액션 정도의 의미인가요? 잘 모르겠는 게 윤리가 소집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절반밖에 안 왔다고 그래요. 6명 중에서 3명이 왔다. 이거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네. 이게 5명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9명이잖아요. 네. 숫자가 9명인가 그럴 거예요. 과반이 돼야죠. 그 중에서 몇 명이 이제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남은 인원들이 다 와야 되는데 3명밖에 안 와서 그냥 이것을 징계 개시 선언도 못하고 그냥 해산됐다 라는 얘기가 있고, 다음에 만나는 게 뭐 7월 21일 날 만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그런 계획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지금 윤리위원들 내부에서도 균열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윤리위원들의 대부분이 변호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지금 지난번에 배현진 의원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제명하고 뭐 징계 내렸다가 가처분 신청을 낸 두 사람, 배현진 의원들에서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징계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이거 사실 그냥 개망신이죠. 원래대로 하자면 윤리위원장 물러났어야 돼요. 근데 안 물러나고서 그냥 버티고서 또 누구들을 징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과연 윤리위원들이 이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줄 것이냐, 나쁘게 얘기하면 이 칼춤에 동참할 것이냐, 저는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보니까 다른 사람들 막 징계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경태 의원은 명분이 뭐냐면 국회 부의장 선거 때 박덕흠 의원이 뽑혔는데 여당 의원들한테 박덕흠은 계엄 때 찬성한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라고 얘기했다. 이것이 해당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나름대로 주장을 할 수는 있죠.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은 거기에 반발해서 지금 오늘 2시 20분인가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를 제소하겠다고 오히려 거꾸로. 네. 뭐 정치적 제스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징계 문제 때문에 당이 뒤죽박죽 아주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참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이런 것이 사실 뭐 이제 뭐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이런 가운데서 또 본인도 이제 뭐 제소가 되고 막 뭐 이런, 사실 뭐 민주당도 뭐 혼란 상태지만 국민의힘도 사실 뭐 이제 이럴 때 국민의힘이 뭐 탄력을 받고 당을 재정비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이제 그런 모습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또 이제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모습, 참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참 혀를 참아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윤리위를 소집할 때는 당 사무처에서 각각 위원들이 연락을 해요. 네. 참석이 가능하시냐. 네. 그래서 과반이 정족수 의결수가 되는 걸 보고 회의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윤리위도 그렇게 잡혔을 텐데, 갑자기 이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3명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일 불참 내지는 먼저 예고했었던 참석 의사와 좀 다른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너무 좀 많은 수의 징계 제소가 되다 보니까 윤리위원도 분명히 부담을 느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거 나가도 문제, 안 나가도 문제, 징계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당일에 얘기 안 하고 안 나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맞불 작전이겠죠. 음. 맞불이죠. 왜냐하면 박덕흠 의원과의 그 국회 부의장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끝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민주당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박덕흠 의원은 내란 동조정당의 일원이니까 찍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해당 얘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뭐냐면 제 가치 판단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광역의회에서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원구성할 때 네. 당론을 결정해놓고 경선 거친 다음에 네.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그냥 자당 후보를 찍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불복해서 민주당 후보를 찍거나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당장 부산 동래구의회에서 지금 그렇고요. 네. 그 비근한 예가 바로 최윤길 씨예요. 최윤길 씨가 한나라당에서 의장 선거 후보로 뽑혀가지고 박권종 씨라는 사람과 붙었는데 떨어졌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민주당이랑 협잡해가지고 의장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동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에 그 가치 판단은 광역도당에서 해주는데 광역도당에서 예외 없이 전부 다 제명 조치해요. 만약에 이거를 조경태 의원 사례를 제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광역의회나 지방의회는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하는데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제명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징계 형평도 안 맞아지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불 작전으로 아마 그래 장동혁 대표 징계해야지 라고 지금 더 정치 논리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본경을 정치 논리로 좀 돌파해보겠다는 저 의도를 읽히거든요. 근데 그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잘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장동혁 대표가 뭐 이제 해당 행위자의 복당 영구 금지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한 게 사실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방의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뭐 한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뭐 이제 신빙성은 별로 이제 없죠. 아니 어떻게 네. 임기가 1년 남은 제 당대표가 영구 금지라는 여태까지 해방 이후에 이런 얘기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다 정치적 행위잖아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지적할 수는 있죠. 근데 마치 여기가 무슨 우리 당이 북한 노동당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징계할 수도 있지만 이게 숙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꼭 무슨 북한 노동당에서 정적들 숙청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네. 영원히 쟤를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 기록에서 걔 이름을 다 빼버려라. 기록 말살령에 처하듯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북한에서 보면. 네. 그 이전에 김정은과 함께 사진 찍었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린다든가. 이런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당대표가 무슨 다른 정치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영구 복당 금지라는 말이라는 게 그런 단어가 어떻게 가능하며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정당 중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징계를 감행하는 그것도 선거에서 대패한 당 대표가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식이나 합리적인이라고 얘기는 전혀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저 당 대표의 감정에 의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도 부산에서 지난번에 개소식이 열렸었잖아요. 아, 네네. 근데 박형준 시장 개소식이 열렸을 때 그때 내려갔어요.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내려가니까 그구들 같이 내려가갖고 거기 박형준 개소식에서 왜 장동혁을 외치면서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조경태 씨가 거기서 다 나가라고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이래서 싸움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앙심을 매우 품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저것도 또 다시 올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는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당연히 자기 당으로 다시 오라고 해서 의석수를 그렇죠. 하나라도 네. 늘리는 게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안 그러고 있잖아요. 무소속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 다 징계해서 다 영구 제명하거나 잘라버리겠다고 하고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너무나 이상해요. 저는 이제 외부인으로서 네.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오작교 역할을 좀 해보자면 네. 영구 복당 금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언론이나 별도로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비공개 최고위에서 맞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야 이거 포항시의회에서 또 의장 선거 짬짬이 선거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시즌에는 항상 광역도당이나 기초의회 당에서 엄청 이 민원이 중앙당으로 많이 올라올 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화답하겠다라는 격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 영구 복당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중의적 표현이 된 거죠. 음. 이거 한동훈 대표한테까지 이거 노려지는 것 아니야? 적용되는 거 아니야라고 언론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을 정제하거나 조심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그 부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음. 근데 과거에 이런 짬짬이 선거 내지는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하거나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영구 제명한 사례가 보수정당에서 있기는 했었어요. 2008년에 고진화 의원이 네. 영등포 갑 출신의 고진화 의원이 단시 문국현 의원이랑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 지지를 했다가 네. 임명진 윤리위에 의해서 영구 제명 당했었거든요. 아, 영구 제명이라는 게 있긴 있군요. 있어요. 어. 영구 제명, 영구 복당 금지 그리고 뭐 기초의회에서도 영구 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없는 말을 한 건 아니다. 장동혁 대표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장동혁, 정청래 이렇게 많이 전 서포트 해주시는 것 같아. 저는 장동혁, 한동훈 오작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풀고 어쨌든 오해? 무슨 오해? 징계는 과하죠. 네. 그러나 좀 원만하게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이제 뭐 그런 지방의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멘트를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중의적 측면이 어떤 있다. 의미 해석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법적으로 영구 제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니, 그건 있죠. 윤리위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이제 당적을 가진 사람이 타당 후보를 선거운동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근데 저는 이제 당원당이 국민의힘 나와요. 윤리위 이런 데서는 영구 제명이라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제명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당원권 정지, 그렇죠. 경고, 당원권 정지, 뭐 탈당 권유, 탈당 권유, 제명. 이 네 가지예요. 여기 그러니까. 영구 제명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죠. 이제 복당을 신청했을 때 그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네. 그 심사에서 상당한 페널티를 준다거나 그 복당 심사에서 굉장히 좀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래서 복당이 굉장히 좀 불리하게 하는 것이 영구제명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윤리위가 다음에도 계속 있으리라는 법이 없고 그렇죠. 지금의 지도부가 다음에 유효성이 있는 없으니까.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내린 결정이 다음에도 그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개인들의 감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아니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우리가 당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느슨하게 얘기하는 그 당론이 개인의 양심에 선행합니까? 예를 들면 당론이 아주 불법적인 행위를 갖다가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나는 양심상 그거 못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당론이 비상계엄을 찬성합니다. 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네. 그것이 당론이 그것보다 우선합니까? 헌법에는 명백히 금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무엇보다도 먼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영구 금지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쇼에 불과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월권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이 그런 얘기하는 거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이제 생각해요. 아까 제가 언급한 사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명진 윤리위에서 고진아 의원은 그냥 제명했고 네. 최근에 제천시 의회에서 똑같이 짬짬이 선거가 있었는데 의장이 된 국민의힘 내지는 거기에 동조한 국민의힘 모 의원들을 영구 복당 금지, 영구 제명 조치는 했다. 누가 했어요, 그거를? 우리 당이 그 시당 국민의힘 당이 시도당에서 네, 시도당 당이 그게 법 근데 그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가처분을 걸어가지고 네. 거기에 어떤 효력 정지 내지는 그 어떤 적의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영구제명 내지는 복당 금지를 계속해서 징계 조치는 하고 있다. 한번 요건 형평에 맞는지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제 뭐 징계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분이 대충 뭐 한 30명 정도 뭐 이제 넘는다고 해요. 뭐 오세훈, 조경태, 김용태, 김재섭, 뭐 한지아, 우재준 뭐 등등등 우르르 많은데 이제 이걸로 사실 다 때리면 사실 국민의힘 이제 뭐 거의 뭐 절반으로 쪼그라들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가운데서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리가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혹시나 뭐 이제 뭐 팔을 비틀어서 가동이 된다면 뭐 이제 이런 분들의 징계가 착수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무더기 가처분 신청 들어갈 거예요. 아니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이긴 선거에서 그것을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징계 사유가 됩니까? 그거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얘기를 했다. 아니 당대표에 대해서 왜 비판적인 얘기를 못해요? 당대표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거를 왜 비판을 못합니까? 아니, 민주정당에서 도대체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그 헌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하는 윤리위에서 내리는 결정 모두가 다 가처분 신청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아마 무더기로 가처분이 인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 지도부 그리고 윤리위, 존립이 가능합니까? 물론 뭐 선거에서 대패하고도 그냥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지도부 붕괴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그냥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이른바 뻥카를 날리고 있는 거지 가능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갈등 계속될 거예요. 당대표는 계속 징계해 잘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윤리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 왜 자꾸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춤주춤할 것이고 의원들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야 라면서 반발을 할 것이고 이러면서 당이 뒤죽박죽이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오늘 인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인천 가서 무슨 뭐 이른바 부정선거에 대해서 젊은이들과 만나서 올공사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전국을 돌겠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정상적으로 당에서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자기가 계속 궁지에 몰리니까 윤호개인 세력, 부정선거 세력과 결탁해서 그래서 지금 이 위기 국면을 벗어나겠다. 이 얘기죠 뭐. 근데 저는 윤리위는 강행하기에 되게 부담스러운 게 1번 장동혁 대표 본인이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거고 일단 윤리위원들도 또 부담스러워할 거고 이 윤리위의 징계는 결국 최고위의 최종 의결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최고위들도 부담스러워할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지만 선별 징계는 할 것 같다. 네. 특히 안철수 의원이나 양양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다른 당 소속 후보를 도와준 당내 인사들은 징계를 해야지요 라고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양양자도 그렇고. 아마 그거는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박정훈 의원을 노린 것 같은데 지난번 가처분을 통해서 인용됐었던 이유는 우리 김정일 선배님은 당연히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너무 과하게 징계를 했으니까라는 그 명징한 이유가 있었지만 당시에 배현진 의원은 그 아이의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1년간 당원권 정지. 근데 이 본인이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권한까지 틀어막는 건 안 된다라고 지금 제동을 건 겁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부산 내려간 거예요. 네. 선거운동 안 했지만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거 기호 6번 잘 나왔네요라고 노골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기호를 선거운동을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거냐. 당내 아마 기류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합리적이라고 이 분류가 되는 분들도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마 요걸 비집고 장동혁 대표가 선별징계는 할 것 같다. 라는 예상은 해봅니다. 아니, 예를 들면 배현진 의원이나 고동진 그리고 그 박정훈 의원이 가서 부산 북갑에 가서 한동훈 의원과 그때 후보와 같이 치킨을 먹었다. 그게 징계 대상이 된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의원들이 그 지역에 내려가서 야당 후보하고도 치킨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징계 대상이 되며 그렇게 따지면 그 북갑에 지원 내려가고 식당에서 하정우 후보 보고 화이팅. 야, 우리 하정우 후보 화이팅입니다. 뭐 건승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신동욱 최고위원. 괜찮은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기 당의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4선 후보인데 그 4선 되는 동안 뭐 하셨습니까? 라고 비판을 해서 그걸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서 당신네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4선 되는 동안 뭐 했냐. 라고 비난을 했어요. 자기 당 후보를 이렇게 공격한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은 겁니까? 그리고 우재준 최고위원에 대해서 무슨 뭐 나이도 어쩌고 뭐 철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격한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은 겁니까?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재준 최고도 사실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우리 물러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 정치적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지금 뭐 77법으로 해갖고 입틀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장동혁 예찬 외에는 아무 얘기도 못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거 다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 사람들이 한동훈 가서 도운 것은 내가 보기에 한동훈은 부당하게 장동혁에 의해서 탄압받고 제명당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우리 당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우리 당 사람이다. 권영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당 사람들 중에서 한동훈은 우리 당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 당 대표였고. 근데 그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것을 윤리위를 동원해서 징계를 하겠다? 정말 이거는
소가 하품할 소리입니다. 우리 김채우 또 올라가셨던데. 아, 저도 올라갔는데 네. 뭐 아예 하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아, 이게 저번-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장동혁 대표 비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며 뭘로 저를 또 그 걸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번에 김채구 할 땐 그래도 윤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라도 성립이 됐고 그게 이제 절차라는 트랙을 밟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조차도 좀 안 되고 있는 약간 뭐 이제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